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지난 1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4곳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미 14개 자치구가 가격을 인상했고요. 연말까지 나머지 자치구들도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안이 불만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노년층 사이에서도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소득이 많은 노년층의 월 평균 소득은 580만 원, 소득이 적은 층은 63만 원이기 때문에 많은 층이 약 9배나 많았습니다. 소득이 많은 층은 전체 노년층의 6%인 23만 가구에 불과했고 소득이 적은 노년층은 절반이 넘는 200만 가구로 추정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곡 앤디 윌리엄스의 데니 보이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서울시가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쓰레기 봉투값마저 오르느냐 하면서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오르고 또 왜 올려야 하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생활환경과 구본상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세한 인상 내용 알아보기 전에 먼저 쓰레기 종량제 봉투 500원이다 600원이다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이 비용이 쓰레기 처리비로 보면 될까요? 네, 그 봉투에 있는 그 종량제 봉투 값은 그 수집 운반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는 이제 쓰레기를 그 처리를 할 때 수집 운반을 하고요. 예. 가서 이제 소각을 하거나 이제 매립을 하는 그 처리를 하고 하는 그 이런 식으로 이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예. 그 종량제 봉투값은 현재 한 보면은 그 수집 운반 비용 정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전체 그 비용에서 보면 한 51%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 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요? 네네. 이 자치구별로 현재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일률적으로 지금 현재 오른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금년 내에 올리고 다시 2017년에 올려서 2018년 1월 1일부터는 그 서울시 내 그 자치구에 그 종량제 봉투값이 좀 균일하게 그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자치구와 그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직 가격이 안 올리지 않은 자치구들도 하반기에는 이제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있고요. 또 내년도 상반기에 할 예정인 구도도 있습니다. 예.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가격이 최대 5배까지 올린다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특히 그 생활 폐기물과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데 생활 폐기물의 그 경우에는 그 자치구별로 그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만은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이게 그 처리 비용이 사실 그 생활 폐기물이 한 2배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음식물 쓰레기 값이 좀 많이 그 생활 폐기물보다는 좀 그 많이 그 비싸야 되는데 이런 그 비싸지는 것에 대한 그 부담을 느껴가지고 그동안 이제 안 올린 자치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격차가 많이 커졌습니다. 예, 최대 5배까지 올린다는 자치구는 전부 다는 아닌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그 구민들 입장에서는 좀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많지 않냐 이런 반응일 텐데.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서비스 공공 요금이고 그 서비스에 대한 요금인데 그 만약에 사전에 알지 못하고 이 봉투를 사러 갔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그게 전에보다 한 5배 올랐다 이렇게 하면은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있는 그 종량제 봉투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치구별로 이제 그 상황이 다른데요. 그 전해 봉투를 갖고 계시더라도 그 어떤 그
그 차액만큼을 더 지불하시면 예. 전해 봉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자치구별로는 또 그냥 전해 봉투를 그냥 차액 내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예. 구마다 다 다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쓰레기 종량제 봉투 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왜 자치구마다 가격이 다 다르게 됐나요? 이게 이제 서울이 이제 25개 자치구로 나눠져 있는데 예. 예, 이게 자치구 사무입니다. 그래서 청소와 폐기물 처리가 자치구 사무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치구별로 예. 이 봉투값은 이제 쓰레기 처리 비용이나 이거에 대한 봉투값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례라는 게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자치구의 집행부도 있고 자치구의 입법 기능을 하는 자치구의회가 모두 합의를 이루어야 봉투값이 정해지거든요. 그리고 예. 또 그 전에 물가 심의를 또 받습니다. 그렇군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관여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입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자치구별로 차이가 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2018년 1월 1일부터는 적어도 서울 안에서는 가격을 좀 맞출 필요가 있고 그리고 처리 비용을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갑작스러운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쓰레기 봉투 제일 비싼 곳은 어디고 싼 곳은 어딘지 좀 비교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쓰레기, 생활 폐기물의 경우에는 값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 가정용의 한 20리터 기준으로 하면은 340원 하는 데도 있고 제일 비싸면 이제 440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예.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 주택에서 예. 2리터를 기준으로 하면은 40원인 구도 있고 160원인 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40원인 구는 오랫동안 올리지 않았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치구마다 요금이 다 다른 게 문제라면은 다른 구에 비해서 요금이 낮은 구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종량제 봉투값만으로는 수집 운반 비용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한 처리 비용의 51% 정도밖에 지금 음식물 그러니까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게 한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절반은 나머지 자치구의 세금으로 일반 세금으로 지금 충당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오염 원인자에 대한 부담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취지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낮은 것만 올려가지고는 그렇게 되면 역시 문제점이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그런 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서울시 쓰레기 봉투 가격이 다른 지역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전국에는 이제 시도가 있는데 예. 도는 빼고 예. 광역시와 저희 서울을 함께 비교를 하면 이제 6개 광역시와 이제 서울이 되거든요. 저희 세종시는 이제 예. 빼면은 전국 광역시 평균이 650원입니다. 그러니까 20리터 아까 말씀드린 일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20리터짜리가 650원인데 예. 저희는 363원입니다. 비교적 낮은 수준이군요. 예, 그러면서 그게 이제 전국의 아까 말씀드린 7개 도시 중에서 이제 가장 낮죠. 예. 그리고 제일 높은 데가 이제 부산의 경우가 이제 85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8년 1월 1일 아까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말씀드린 인상된 후에도 예. 보면은 492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광역시 평균 650원에 많이 못 미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665원이 돼야 예. 처리 비용을 다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665원의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는 한 거의 절반밖에 안 되고 예. 492원이 되더라도 한 74% 정도 비용 부담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쓰레기 봉투, 쓰레기 처리에 관한 한은 지금까지는 좀 적자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쓰레기 봉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십니까? 어느 정도 그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재활용품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배출하면 봉투값을 안 내도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률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쓰레기를 뭐 이렇게 줄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재활용을 좀 더 많이, 지금 현재도 보면은 일반 쓰레기 봉투 안에 재활용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치구에서도 좀 문제 의식을 느껴가지고 뭐 단속을 뭐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자발적인 그 시민 의식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실제로 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2013년에 시행한 그 연구가 하나 있는데, 그 종량제 생활 폐기물 처리에 배출자 부담 원칙 확대 적용 방안이라는 그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봉투 가격을 한 1% 정도 올리면 그 폐기물 발생이 0.2에서 한 0.33% 정도 감소한다. 한 5분의 1이나 뭐 그 한 3분의 1 정도의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서 2018년에는 모든 자치구가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오른 구는 내년이나 후년쯤에 또 가격이 오를 수도 있나요? 예, 그 저희가 단계별로 2015년에 한 번, 17년, 그러니까 너무 그 많이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그 충격이 크기 때문에 좀 단계적인 그런 그 인상 방안을 좀 저희가 그 권고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2017년이 되면 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 뭐 2017년에 올릴 걸 미리 다 올린 그런 구도 또 있습니다. 예. 네. 그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가격이 오른 구민들 경우에 왜 우리 구만 이렇게 많이 올렸냐고 반발하는 분들도 꽤 있던데.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민원을 받아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120이나 뭐 응답소 같은 데를 통해서 이제 그 민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 그 지금 현재 금년부터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막 그 피부로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을 할 때 자치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그 알리면서 그 참여를 좀 그 호소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동안에는 각 자치구에서 쓰레기 봉투 인상할 때 시민들의 동의를 제대로 구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이제 일부 또 잘 모르셨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쓰레기 봉투 가격이 오르면서 일부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변기에 흘려보내는 이들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그 지금 원래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그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사실 그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무겁고 그 다음에 이게 봉투에다 담아서 버리게 되면 여기 저희는 이제 국물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물이 또 그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물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봉투가 다 젖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일단 뜯어서 음식물을 이제 그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물 봉투 값이 이제 좀 더 이제 비싸지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뭐 생활 쓰레기 봉투에다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비닐봉지에 담아서 몰래 버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변기에 뭐 넣어서 버리면은 그거야 그 또 하수 처리장으로 가서 그 이제 처리가 되겠는데 근데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음식물에 있는 이제 고체 부분이 많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관에 이제 그 음식물이 남아가지고 그냥 막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집에서 다 갈아가지고 그 하수물과 함께 같이 이렇게 버리도록 한 적도 그런 실험적으로 한번 추진도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음식물에 그 쓰레기의 한 20% 이상이 고체 성분이 있으면 그게 이제 그 관에 남게 돼서 그 관을 이제 막는다는 그런 그 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 이하가 된 경우에만 그 버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요금이 올라서 생긴 수익은 어디에 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처리 비용이 현실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일반 세금이 이제 처리 비용으로 들어오는 그 부분이 이제 좀 줄어들겠죠. 네. 그 쓰레기 무단 투기도 늘어날 것 같은데 단속을 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그 단속이나 이런 게 지금 그 자치구들의 지금 아주 고민입니다. 끝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그
그 시민들께서 그 성숙한 그 시민 의식을 보여가지고 그 재활용품으로 좀 귀찮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재활용품으로 좀 많이 좀 분리 배출을 해서 쓰레기 양을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생활환경과의 구본상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석현 앵커가 드리는 힘내라 대한민국. 제 남편 혈혈 단신 이북에서 혼자 피난와서 안 해본 것이 없이 정말 죽기 살기로 고생해가면서 온 게 지금 80 중반이 되어서 이제는 눕는 것이 제일 편하다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제 남편에게 힘내라고 아빠의 청춘 신청곡을 불러드리고 싶어요. 여보, 정말 지금까지 많이 고생했어요. 앞으로도 힘내시고 더 남은 생에 잘 마무리하세요. 힘내세요.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이희정 씨가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희정 씨가 힘을 드린 남편분께는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 참여하실 분 50원의 비용이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희정 씨가 신청한 노래 듣겠습니다. 오기택의 아빠의 청춘.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해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10세대의 진화. 글로벌 판매 1600만 대의 놀라운 기록이 당신의 현재가 된다. 마침내 지금까지의 임팔라보다 더 찬란한 임팔라. 2015년 8월 가장 찬란한 준대형 세단이 온다.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임팔라 사전 계약 실시. 네, 노래 듣기 전에 나간 코너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힘을 북돋아 주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지금 유료 문자 샵 0945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힘내라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와 함께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초등학생 승섭이에겐 세상이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에겐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TV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김홍준 씨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만 갑니다. 승섭이와 홍준 씨도 함께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무료 TV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 청각장애인 및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눈, 귀, 상위 등급자이면서 저소득층인 분에게 우선 보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나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난청노인을 대상으로 음성 증폭기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ARS 1688-459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매주 월요일은 경기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축산정책과의 허섭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섭입니다. 네, 최근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도 폐사하는 가축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네, 지금 요새 이제 폭염 때문에 계속 지금 발생이 됐었는데요. 이제 저를 많이 죽는 게 저기 육개 위주로 많이 죽죠. 육개하고 돼지 약간 죽었는데 지난주 주말에 소나기가 오는 바람에 이제 거기서 약간 주춤해가지고 폐사축이 이제 그 주말 동안은 없어가지고 다행이네요. 많이 폐사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폭염 때문에 농협이나 손해보험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은 신고한 농가들이 꽤 되는 모양이에요. 예.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까지 지에서 신고된 게 이제 한 17만 3천 마리 정도가 집계가 됐어요. 주로 이제 돼지는 50마리고 나머지는 다 육개예요. 육개 이제 육개는 한 30일 정도에 이제 자라가지고 우리 식당으로 제공이 되는 건데 이게 크면서 많이 체중이 늘어나니까 지금 사육 면적이 좀 좁아지죠. 그러니까 더위 때문에 죽어나가는데 지금 근데 이 죽어나가는 게 이제 평소에 죽는 게 있어요. 평소에도 이제 1~2%씩 이제 죽어나가는데 이게 이제 폭염 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같이 숫자가 깨잠쳐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다 이제 폭염 때문에 죽었다는 볼 수가 없고, 근데 되든지 간에 이제 요새 이제 많이 죽어나가니까 죽는 가축들은 전염병도 2차 피해가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더위 때문에 죽었던 자연 발생제로 죽었던지 간에. 이것은 우리 행정에 꼭 신고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피해 방지 종합대책 같은 거는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나요? 네, 우리가 그래서 도가 이제 31개 시군이고 도까지 합쳐가지고 32개 반으로 해서 가축 폭염 피해 예방 TF 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TF 팀 운영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하는 게 이 농가별로 이제 적정 사육 도수라든지 조금 전에 이제 육개 불편해서 많이 죽었다고 했듯이 그다음에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살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붕에 이제 지붕에 물 뿌려주고 그러는 거 주위에 물 뿌려주고 차광막 설치해주고 하는 건 이제 폭염 대비 사양 관리 요령을 지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상시 보고 체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제 피해 발생 시 도축산위생연구소나 축협 또 이제 관련견에 연락을 하고 우리 도에도 당연히 보고해 주셔야겠죠. 축산 농가에서 당연히 그런 내용들은 실천하고 있겠죠. 실천을 하는데 이런 게 바쁘다 보니까 축산 대개 보면은. 축산 농가들이 이제 많이 바빠요. 가족 노동력 중심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피해가 피해싱을 조금 지연되고 그런 사례는 약간 있습니다. 끝으로 축산 농가 얘기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 짧게 좀 해주시죠. 지금 가축이 가축의 고온 한계가 이제 27도부터 30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배뇨, 똥오줌 눕는 거, 그다음에 호흡, 음수 등이 많이 증가가지고 체온 유지가 엄청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생체 리듬이 많이 무너지는데 이게 회복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간에 열사병 등 축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축사 지붕과 처마 옆에 그늘막 등을 좀 설치 좀 해주시고 환풍기들을 항상 키워주셔가지고 시원한 바람을 공급해주고
축사의 물도 항상 뿌려주셔가지고 복사를 좀 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축산정책과 허수업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저는 지금 2015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전콕 앤더 소울소스였습니다. 저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홍보를 맡고 있는 PRM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락 페스티벌의 원조라고 할 수 있고요. 정말 정통 락 페스티벌을 추구하고 있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입니다. 볼 것도 많고 뭐 놀이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저희는 2시부터요. 쿡스 10cm 잠깐 보고 김사랑 거의 매년 오는데 올 때마다 되게 즐겁죠. 재밌고. 4시 반쯤부터 와서 가족끼리 즐기고 있고 아이들은 이제 수영장에서 너무 재밌게 놀았고요. 저희는 이제 나가서 뛰고 뭐 그렇게 즐기고 있어요. 젊은 거 좀 느낄 수 있고 음악 몰라도 그냥 사람도 같이 몸이 좀 움직이니까 그런 건 좀 좋고 락이나 메탈이나 접하지는 않는데 여기서 그나마 이런 데도 오면 이제 귀가 좀 새롭게 좀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2015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현장에서 이혜미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가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모두 6개의 무대가 마련돼 장르별로 공연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가수들과 시민들이 함께 춤추고 호흡하는 에너지 넘치는 충체였다고 합니다. 앞서 1부에 나간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코너인데요. 사연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7441번님. 친구가 새 부서로 발령났는데 그 팀 텃세가 상당한 모양입니다. 입사 초기로 돌아간 것 같다고 우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미진아, 힘들어도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스트레스 받으면 나한테 풀고 언제나 네 곁에는 내가 있다는 거 잊지 마. 힘내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께 힘을 주고 싶으신 분들 50원의 비용이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와 함께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맨해튼 트랜스포의 Baby Come Back to Me. 네, 취재처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인천시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효진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와 제주도에 이어서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난주에 중국을 방문했는데 미리 예고된 건 아니었다고요? 네, 유정복 시장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중국과 대만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번 방문이 서울시와 제주도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결정됐는데 인천 역시 메르스 여파로 중국 관광객들 방문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에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메르스 여파로 발길이 뚝 끊긴 중국 관광객을 대규모로 유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모양이죠? 인천시에 따르면 첫 방문지였던 중국 허난성에서 1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했는데요. 허난성 안양시에 있는 건설회사 직원 15,000명이 3박 4일 동안 서울에 오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 가운데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인천 방문 일정이 잡혔습니다. 또 중국 상하이에서도 일반 관광객 3만 명과 2,500명의 크루즈 여행객을 유치했습니다. 대만에서도 연말까지 2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하고 제주도도 시장하고 도지사가 중국을 방문해서 관광객 유치 행사를 벌였는데 그만큼 중국 관광객 유치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주요 광역단체들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는 건 다른 나라 관광객들과 비교해 씀씀이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1인 평균 지출 경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2위라고 합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중국 내 관광 한류가 되살아나길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조금 다른 소식입니다만은 광복 70주년 8.15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인천시에서 준비 중인 광복절 관련 행사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인천시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는 13일에 광복 70주년 기념 타앤락 콘서트가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열리고요. 광복절 당일 오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경축 콘서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태극기와 우리나라 지도 함께 그리기나 역사 속의 태극기 전시회 같은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유진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청취자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짧은 코너인데요. 가까이 있지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가족이나 친구,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들께 짧은 문자 메시지로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응원의 문자, 고맙다는 인사, 또 사랑한다는 표현까지 수도권 투데이에서 대신 전해드리고 더불어 푸짐한 선물까지 같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사연 주실 곳 50원의 비용이 부과되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겠네요. 그러면 짱 감독이 추천하는 오늘의 노래 들어볼까요?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8월 휴가철을 맞이해 이번 주는 여행을 주제로 한 음악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행복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 꾸베시의 행복여행 중에서 호세 곤잘레스의 Stay Alive를 골라봤습니다. 설레고 흥겹고 때로는 위험천만한 인생사를 관조적으로 표현한 곡인데요. 당장은 덥고 짜증나지만 다가올 가을바람을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코너인데요. 4395번님 문자 주셨습니다. 방송을 통해 나오는 일반인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용기를 내서 사연 보냅니다. 최근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당한 우리 남편, 병상에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함께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을 북돋아주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와 함께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방송 내용은 팟캐스트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